학생들이 오롯이 정답으로 향할 수 있게. 반갑습니다. 이번 대치스쿨에서 문학 파트를 담당하게 된 김경민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다음에 6가지인데요. 먼저 이 대치스쿨, 특히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고전 문학 파트입니다. 이 고전 문학 파트를 준비하는 저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린 다음에 이제 어떤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습 방향성과 필요한지, 또 그 다음 제가 담당하는 고전 시간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수업 계획과 일정 안내 드린 뒤 관리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전공해가지고 다원에서 PHS 국어를 전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특징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남자 강사라고 하면 이 필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꼼꼼함을 약간 의심하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수업 특징 첫 번째로는 저는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판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아이들이 직접 필기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색깔 구분에 따른 중요도를 아이들이 노트를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크게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 속에서 정확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검정색으로, 또 이 작품 또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빨간색, 또 심화 내용이나 보충 설명의 경우에는 파란색, 이렇게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색 구분에 따른 필기를 이제 이끌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제가 진행하는 이 문학 수업에서 저의 특히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생동감 있는 설명입니다. 현대문학이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고전문학, 과연 아이들이 이것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현대식으로 풀어가지고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도 하고, 또한 저는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투리 유저입니다. 또 특히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사투리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할 때 엄마야 저 각시 어디 간다고 저리 바삐 가쁘노, 이런 식으로 좀 더 라이브하게 작품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그 작품 속의 화자의 감정이라든지 태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풍부한 표현력과 함께 아이들 재미있게 수업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문학 파트의 전반적인 필요성, 왜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에 문학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크게 5가지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문학이 차지하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학기 기말, 또 2학기의 경우에는 고전 파트가 주를 이루는데요. 따라서 1학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 문학과 관련된 학습은 중학교 과정에서 한번 하고 넘어가면 반드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쳐보면 항상 느끼는 게, 분명 우리 아이들이 이 문학 개념어를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여전히 작품에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맞나? 아닌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고등과정에 입학하고 나면 이걸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학 개념어를 정리하기 위한 이 시간으로서 이 방학 때 문학 수업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부터 5번까지는 당장의 내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중간고사보다 먼저 치르는 것이 이제 3월 모의고사라고 해서 외부 작품, 시험 범위 고지가 하나도 되지 않는 작품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아직까지 아이들이 감에 의존해서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학이라는 파트는 모의고사에서도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이유로 우리 아이들 방학 기간 문학을 공부해야 한다 라는 말을 힘주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또 5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드렸듯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낯선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물론이고요. 상위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작품이라고 해서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작품이 출제되곤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낯선 작품을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자 하고요. 그럼 두 번째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 개념어에 대한 그 개념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 이 헷갈리는 개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을 위주로 우리 아이들 문학 개념을 한번 딱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수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3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감에 의존해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 안에서 문학 세트가 나오면 우리는 이걸 읽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 수업에도 이를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전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중학교 친구들에게 고전을 학습해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전 시가에 나오는 단어 또는 어휘들은 우리 현대어와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또 요즘같이 한자 공부로부터 멀어진 아이들일수록 점점 더 고전 시가에 사용된 어휘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고어를 정리하는 목적에서 고전 시가를 공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고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약속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된 의미를 안다고 전제를 하고 문제가 확장된 해석까지 판단하도록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어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 장르별로 이제 소위 말하는 대표 작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작품이 해당 장르적 특성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 시간에 좀 자주 출제되는 작품의 출제 포인트와 또 옛날 작품이다 보니까 현대 문법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문법적인 설명도 조금 추가로 이제 곁들이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보이시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전 시가의 경우에는 첫 번째, 고어의 경우에는 약속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미리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인근 여고의 기출문제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이 고1 3월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먼저 왼쪽에 이 2번 선지를 보시면 단표두항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지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단표두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누추한 곳에서 도시락과 이 표주박에 물을 떠서 먹는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화자는 이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굉장히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약속된 의미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 3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이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에도 이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시험 선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보리밥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 보리밥이 뭔지도 잘 모르죠. 요즘 아이들 쌀밥, 흑미밥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 보리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못 살고 궁핍했던 보릿고개라는 단어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단어로서 화자의 풍족하지 않는 삶을 이제 나타내는 시어로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듯 작품에서도 선지에서도 약속된 의미와 이것에서 확장된 내용까지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고전 시가를 미리 공부하고 특히나 그 작품들 간에 똑같이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사용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또 작품들 간에 똑같은 의미로 자주 나오는 아이들까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수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수업은 다음에 4가지 스텝을 통해서 이 수업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드렸듯 이 고전시가라고 하는 것이 옛날 고대가요부터 가사까지 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큰 역사가 다 시험 범위에 많이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시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또 각 장르에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요. 그 장르별 대표 작품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작품 속에서 고어라든지 또는 문법적인 요소도 있으면 추가 설명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작품들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과정 시험에서 한 번쯤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내신형 문제를 통해서 출제 포인트를 다시금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낯선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 경우 또는 모의고사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서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이제 상황과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학 접근법까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제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오후에 우리 아이들 대수반, 미적분반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 4차시를 다 진행하는 반도 있고 3차시까지 진행하는 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전체 흐름과 그 다음에 각 장르, 그 장르의 대표 작품, 그 다음에 그것의 출제 포인트와 기출 문제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장르를 기준으로 수업을 구성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설명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생이 사랑하는 강사, 학생을 사랑하는 강사라는 이 모토로 우리 아이들 진심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창 시절에 그 과목 선생님이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해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서든 뭐 제 자료가 좋아서든 아니면 수업이 재미있어서든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제 진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닿았는지 이 보이시는 4가지의 사진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그려주거나 저한테 선물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자기가 배우는 그 과목 선생님이 좋은 것은 분명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또 깊은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이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실제 이제 제가 받았던 학생들 수업 후기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화면 잠깐 멈추시고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좀 저를 좋아해서든 수업이 재미있어서든 이 방학 기간 고전 문학을 좀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수업과 관련된 일정 확인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목요일 동일한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수업 차시의 경우에는 장르를 기준으로 나눠서 그 장르의 형식적 특성 또는 문학사적 특성 또 그 장르의 대표 작품, 그 다음에 작품 분석과 작품에서 사용됐던 고어와 문법들까지도 다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문학 전략법까지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이 방학 기간 좀 많은 도움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오롯이 정답으로 향하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아이들 진심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